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달이 드디어 열렸네요. 그죠? 오늘 4월 달에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안녕하시죠. 예, MTN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날씨가 진짜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저번 주에도 진짜 벚꽃이 이렇게 필까 했었거든요. 와, 그런데 뭐 한 2, 3일 최근 2, 3일 동안 엄청나게 날씨가 더운 바람에 지금 저도 오면서 이렇게 저희 여의도니까 오늘 봤는데 와, 벚꽃이 벌써 만개가 시작했더라고요. 1년 중에 벚꽃 만개할 때가 딱 여의도가 참 볼만할 때거든요. 그래요. 벚꽃이 굉장히 많이 만개했어요. 근데 순식간이었죠?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주식시장하고 이거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주식들이 막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이게 오를까 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다다닥 올라버리고 막 다시 딱 내려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드디어 1, 4분기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죠? 예, 1, 2, 3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드디어 1, 4분기 실적들이 이제 슬슬 발표가 아마 다음 주,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는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일단 1, 4분기 실적 변동돼서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캐치를 또 못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아마 힘들어지실 거예요. 특히나 차트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급등주 따라가시는 분들, 조금 더 먹기 위해서 고점놀이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태도 고치시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도 계속 안 고치시고 뭐 계속 그런 거 하시겠다. 그럼 뭐 그때 이제 제 말 느끼시겠죠.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면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것든 뭐 주식에 대한 거면 뭐 어떤 것든 다 여러분들 고민 저하고 같이 나누자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해운대에 삽니다. 해운대 성함이? 이은자요. 이은자님 반갑습니다. 은자님 연세가? 네. 55이요. 그냥 50대라 그러면 돼. 뭐 굳이 밝기가 조금 그러셔서 한 거 제가 눈치채고 그냥 그냥 이럴라 그랬는데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은자님 일단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 먼저 좀 받아볼까요?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을 얘기해 주세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매수가요? 예. 28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맞네. 예. 그 다음에, LG화학이요. 예. 31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예, 비중은요? 10%요. 네. 그 다음,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매수, 비중은 얼마예요? 셀트리온은 5%예요. 5%예요? 예. 매수가는 이따가 그럼 좀 이따가 저한테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지금 생각났어요. 10만 7,300원이요. 10만 7천 원 정도 되시네. 예. 예. 비중 5%. 예. 예. 그리고 또 있나요? 이렇게 세 개? 세 종목이에요? 아니, LG화학, 아까 제가 LG화학 네, LG와 그랬나요? 모비스, 셀트리온.
하나 케미칼. 아, 하나케미칼이요? 예, 몇 네, 숟가락 비중이요? 25,200원이요. 예, 비중은요? 10%요. 아, 이렇게 4개시구나?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모비스가 제일 많으세요. 예. 그리고, 워낙 주식하시는 스타일이 좀 안정을 많이 취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형주 위주로.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안전성을 많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고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 혹시 제가 주식을 거래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현대모비스 팔았다 샀다가 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익을 잘 내다가 한 2년 전에 고점에서 팔고 내려오는 거 잡다가 저렇게 조금 물려가지고 그냥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뭐 맞아요. 아니, 지금 솔직히 저도 지금 포트를 보면서 우리 은전이 포트를 보면서 안전성 위주로 가시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안전성 위주로 가시는데 문제는 안전성 위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전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안전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안전성 위주로만 가시게 되면 이제는 수익성은 점점 멀어지는 아마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래도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입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 20% 정도는 조금 단기 매매로 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있고 이제 그래요? 조금 예. 일단은 근데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칠판이 지금 안 돼가지고 잠깐 칠판을 쓰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안전성 위주로 가게 되면 이제 전에는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안전성 위주로 가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좀 낼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시장이 전개되는 게 그런 모습을 앞으로 더 보여줄 건데 안전성 위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전성으로 가면서 수익을 예를 들어서 한 20을 얻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네. 이제는 안전성을 가면서 수익을 한 5? 쉽게 말해서 한 요 정도밖에 못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가게 되면 이제는 수익성하고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쪽 위주로 갈 거예요. 주식시장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이제 점점 양극화가 될 거예요. 안전성은 완전히 안전성.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시죠? 수익성은 완전 수익성.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전에 같은 매매 스타일은 조금 안전성으로만 계속 갈 거다. 그럼 수익성이 작아지는 걸 감내하고 계속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 너무 수익성의 부분이 좀 그런데 그럼 이제 안전성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셔야 된다. 포기라고 완전 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전성을 좀 뭐 80이다 이랬으면 뭐 한 50이다, 40이다 이렇게 내려야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시장으로 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비스 2년 전에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셨다 그랬는데 트레이딩 하다 물리실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 현대차가 한 2년 전? 작년? 2년 전 정도부터 어때요? 성장이. 잘 안 됐죠. 그러면 당연히 모비스도 예. 힘들어지겠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스는 주가가 특별히 오를 만한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비스는 뼈무게는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그럴까요? 혹시 제 방송 여러 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금 보유를 하고는 있는데요. 항상 전기차가 갈 때도 얘는 못 가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이런 이슈가 올 때도 못 가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전환 이런 거 할 때도 못 가고 언제나 늘
빠지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네. 지금 정확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저 그냥 헛된 희망 얘기 안 할게요.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현대차의 포지셔닝이에요. 무슨 소리냐? 네. 솔직히 뭐 우리나라 기업체 회장님들 돈이 없어서 국산차 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눈 있고 이러니까 하지. 만약에 아마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글쎄 국산차를 타는 CEO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현대차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현대차에서 그 1980년대 현대차가 폭발적으로 8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중반이었죠. 중반에 엄청나게 현대차가 갑자기 미국에서 주식에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 판매를 성공한 적이. 그때 그 현대차가 유명한 광고 때문에 그때 그 현대차가 그 당시 이제 엑셀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있어요. 예.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왜 그랬냐면 현대차가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무슨 뭐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인도에 무슨 뭐 그런 경차 있죠. 인도에서 네.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의 포지셔닝이. 근데 그때 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스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머리 까져가지고 이게 머리 대머리인데 이렇게 머리 항상 밀고 다니고 찰스 바클린가? 예. 그 사람이 그때 현대차의 광고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광고를 딱 내리면서 그 사람이 그 현대차 그 엑셀인가 거기서 딱 내리면서 그 카메라를 보고 찰스 바클리가 워낙 되게 악동이거든요. 유명한. 예, 악동으로 유명해요. 농구 미국에서도 굉장한 슈퍼스타인데 근데 딱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뭘 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한마디. 근데 그게 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냐면 찰스 바클리 같이 대단한 사람이 엑셀 같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인도의 그 어떤 그런 차 수준에서 내려가지고 저런 사람이 내려? 그리고 쳐다보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찰스 바클리가 뭘 봐 이러면서 왜 내가 이런 차 타는 게 이상해? 쉽게 말해서 이런 뒤에 뜻이 내포돼 있었어요. 그래서 와 찰스 바클리가 그런 차를 타면서 뭘 봐? 야 하네? 그러면서 갑자기 현대 엑셀이 그때 엄청나게 미국에서 팔렸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어필했던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또 못 잡았어요. 왜냐? 우리나라 차는 싼 차였지 솔직히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네시스니 막 이런 게 미국에서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싼 차 이미지를 슬슬 벗어나는 과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네네.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CEO들의 어떤 그런 걸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좋은 차를 타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CEO들은 뭐 외부에 뭐 국세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눈치가 있으니까 솔직히 국산차 타지만 뭐 미국이나 외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 차를 굳이 좋지 않은데 왜 탑니까? 그건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현대차의 포지셔닝이 이제 그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게 네네. 이제 고급 시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고급 시장의 차로는 솔직히 현대차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우리 국내에서는 애국심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팔리는 거지 해외 나가서 같이 그런 급의 차들하고 경쟁하면 안 팔려요. 안 사요. 왜 삽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에 애국심을 왜 갔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부터 더 이상 판매가 별로 그다지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제가 말했잖아요. 제네시스 프로젝트 제네시스 플랜 해가지고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다시 한번 좀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여기서 당분간은 계속 어떤 확실한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차라고 주가가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뼈무게는 한다고. 뼈무게는 하기 때문에 현대차 올라왔잖아요. 뼈무게 하러.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뼈무게는 합니다. 한번 현대차 주가로 가서 볼까요?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어때요? 상승하다 멈췄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뼈무게 하러 올라온다고. 보세요. 뼈무게 하러 올라왔잖아요. 현대차. 뼈무게 하러 올라왔잖아요. 그 이상 아니잖아요. 거기서 딱 멈춰 있잖아요. 왜? 여기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현대차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라도 성장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을 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자꾸 대형주의 함정에 빠질 때 그거예요. 대형주니까 안전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회사인데? 그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생각이지 외국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애국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왜 애국심을 가져요? 우리나라 무슨 대형주 이거니까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줘요? 그 사람들은 냉정하게 평가해요.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주나 대형주나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가치 없는 거야. 그게 현실적인 눈이에요. 투자자 여러분들 똑똑하게 보십시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니까 간다? 아닙니다. 성장의 모멘텀이 없는데 왜 갑니까? 외국인들아, 왜 그렇게 막 계속 올려 삽니까? 외국인들 사는 거 가지고 현대차 이거 계속 산다? 외국인들 이거 왜 사는데요? 배당 많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올려야지. 우리는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개인들은 얘네들은 왜 사? 이거 사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대? 큰일 날 소리. 얘네들은 매매 차익 노리는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배당 노리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 노리는 애들이 주가 올라가봤자 뭐가 좋아요? 비싸게 사서 주식수만 적어지는데 싸게 싸면 주식수 많아지는데 배당은 똑같이 주는데 주식 숫자 따라주는 게 배당인데. 그러면 반장님, 네. 지금 현대차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지만 모비스는 부품 회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모비스가 다른 해외들 같이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빨리 클 수도 있는 요인이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보쉬라든지 세계적인 부품 회사들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인수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네. 모비스가 클 수 있었던 건 캡티브 마켓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캡티브 마켓. 자기네 그룹 안에서 자기네가 네네. 주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지금 모비스가 과연 현대나 이런 거 빼고 다른 해외 쪽의 매출이 얼마나 클까요? 다른 세계적인 그 해외 부품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니죠. 적어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현대차가 커야지 얘는 큰다는 소리예요. 자기네가 아무리 짓고 떠들어도 현대차가 확 커서 얘네들한테 많이 앵겨주지 않으면 네. 얘네 성장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쪽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 나가야지 그래야지 좀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뛰어나죠. 네. 우리나라 차량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맞나요? 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똑똑히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량 반도체 있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세계 석권 못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이러면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만의 그런 게 지금 아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뭐냐? 다시 말해서 아직 모비스 뭐 자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아직도 고급화 쪽으로 들어가려면 전 아직도 더 많이 좀 앞으로 개척해야 된다, 고급화 쪽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생각보다 아주 고급화 쪽은 아니다. 거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지금 엄청나게 막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떤 승계 관련됐을 때도 별로 못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승계 관련됐을 때 얘는 굳이 크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얘가 지주사 오히려
주식을 가격을 내려야 돼. 예,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왜 지주사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회사의 어떤 네. 이미지 때문에 현대차가 그렇게 막 이거 주가 내리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기는 부담이 돼요. 회사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막 내리지도 뭐 쉽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따져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비스는 전 솔직히 투자 내용으로는 저는 죄송한데 삑 예, 여러 가지 이런 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용으로도 네. 솔직히 삑 예, 저도 그러네요. 이제 그 글로비스하고 이제 합병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을 못 가게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 예, 번씩 그러니까 살짝 그냥 저는 하고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라도 비중을 좀씩 이제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기다리는 네. 것보다는 좀 그러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요. 그래, LG화학 같은 경우에 빨리 할게요. 예, 31만 3천 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홀딩하면서 조정 받으면서 좀씩 오를 건데 예, 뭐 10%밖에 안 되니까 홀딩해도 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2만 5천 원 정도 되시는데 지금 약간 손실인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 라인을 드릴게요. 제가 종가로 2만 1천 원 드릴게요. 종가로. 네네. 그래서 2만 1천 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지금 조정받고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셀트리온도 손절 라인은요. 9만 5천 원 드릴게요. 9만 5천 원. 예. 센토리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5%밖에 안 되니까 네. 9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네. 잘 좀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아까 그거 아니야.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제가 부산을 갑니다. 예, 부산일보. 예, 바로 부산역 근처에 있는데 부산일보 본사 10층 대강당에서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요즘 계속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 1년은 나머지 기간을 1, 4분기를 분석해서 나머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좀 이제 가까운 데로 가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3주. 그래서 다음 주는 4월 9일 날 토요일입니다. 예, 경기도 수원을 갑니다. 수원. 예, 수원 상공에서 지하 1층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오후 2시부터 역시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지훈이 아버님, 혹시 저거 예, 통화하지 예. 않으셨어요, 전에? 작년 7월 달에 통화했습니다. 그죠?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예, 예. 그래요. 연세가? 44입니다. 주식 경력은? 18년 됐습니다. 18년. 작년에 저하고 예, 예. 통화할 때가 17년 그럼. 맞습니다. 똑똑하죠? 예, 예. 그래요. 우리 지은 아버님, 그때 저하고 뭐 했었지? 난 이렇게 통화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궁금해. 예. 제가 그때 동원 시스템즈하고 GS 리테일하고 나이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담은 동원 시스템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동원 시스템즈, 어떻게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하던가요? 뭐, 그때 그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제가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가 한 10만 7천 원 됐었고요. 그 이후에 13만 원까지 갔다가 와, 제가 그때 팔지 내렸네? 못하고 제가 그때 한 11만 원에 매도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이 반장이 거의 그때 좀 맞췄네. 그러시죠. 예, 그리고 계속 내려오네. 예, 그래요. 예. 그래 이 반장도 가끔 맞춰요. 가끔이라서 문제지. 그래요. 그래 지은 아버님 요번에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동원산업. 동원산업이요? 이제 동원 시스템즈에서 동원산업으로 예, 동원해서 예, 매수가 얼마요? 26만 원.
비중은요? 30%. 예. 한일시멘트 네. 89,000원. 예. 30%. 예. 금강공업 예. 36,500원에 20%. 종목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게 좀 확실히 내공이 좀 있으신 분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 확실히 10몇 년에 보니까 다 그게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금강공업 동원산업은 왜 사셨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이제 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훈 아버님한테. 예. 어떤 생각으로 사셨어요? 한일시멘트 말씀하신 예, 거예요? 한일시멘트. 어떤 생각 갖고 하셨어요? 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워런 버핏이 예전에 워런 버핏인지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회사의 실적만 받쳐주면은, 낙폭과대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또 시멘트 또 굴지의 또 대기업이고,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과점업체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실적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8만 원대 중반에서 멈추는 걸 봐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회사 실적만 뭐 하락하지 않으면 또 이제 이게 중장기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그 반장님의 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연락을 또 한 9개월 만에 드리게 됐습니다. 고경까지 하니까 또. 예.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약간 생각을 좀 틀리게 해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 한번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저 뭐 차트 보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이 한일시멘트의 이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일시멘트는 실은 그렇게 화려한 회사가 아니에요, 주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데 최근 2년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 201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가 화려하게 주가를 뽑아줬어요.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뽑은 적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리고 밀려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1980년대 이후부터 업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연세가 그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90년대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막 이럴 때 뭐 몇십만호 건설 막 이런 거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아세요? 예, 그때 신도시 이제 뭐 분당이나 뭐 분당일산이 그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 아파트들이 뭐 그런 기사도 많이 썼잖아요. 모래가 없어가지고 무슨 뭐 바닷가 모래 섞었다 뭐 이런 뉴스도 그때 많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막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칠 때도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워낙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몇만억 건설 무슨 뭐 그런 것들 막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굉장히 화려했어야 되거든요. 실은 시멘트는 램콘이나 이런 쪽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1년 반에서 이 정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월봉이에요. 굉장히 주가가 화려했어요. 보통 20, 30년 동안 주가가 화려하지 않은 애가 최근 한 1년 반이나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화려하면 보통은 그 회사는 일단은 주가에서는 당분간 화려한 주가를 몇 년 동안은 화려한 주가를 못 뽑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실적도 얘기하셨는데 건설 경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설 경기 계속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뭐 많이 짓는 게 가능할까요? 대체 수요 말고는 크게 아주 뭐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끔 그 질문을 하세요. 부동산 옛날에 부동산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멘트가 저거들이잖아.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땅은 유한한데 인구는 늘어난다. 그잖아요. 그죠? 그걸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이게 부동산 분들 옛날에 제일 많이 쓰던 멘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지. 왜?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하다가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한계점에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지금 예상이. 그죠? 그리고 노령층 인구는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빠르면 내년부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데 노년층이 점점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땅 투기할까요? 왜? 그러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무슨 뭐 건물 투기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인구가 진짜 막 늘어나고 부동산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할 듯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한 그런 2, 30년을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탱이 됐지만 이제부터 과연 그런 2, 30년을 맞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2, 30년은 아니라는 거지. 왜? 인구가 줄기 시작할 거거든. 노년층이가 많아지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과연 시멘트에 있어서 업황적으로 플러스 될 요인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레미콘이라든지. 대체 수요 늘어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거 봤어요. 외국의 어떤 건물인데요. 거의 뭐 이런 시멘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쓰고 막 금세 짓는 그런 거를 제가 해외 토픽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뭐 시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점점 저는 이제는 깨져야 될 거라고 봐요. 왜? 옛날에 우리 자동차도 생각을 해요. 자동차, 야, 쇠로 해야지. 무슨 자동차, 플라스틱이야? 장난감이냐, 임마? 우리 막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초경량화 자동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 건물도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뭐 시멘트로 하는 막 이런 건물들 이제 앞으로 그런 고정관념은 깨야 된다고 봐요. 대체적인 다른 물질들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봐요. 뭐 그건 뭐 몇 년 뒤 얘기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으로 시멘트는 좋은 업황이 나올 게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20, 30년 동안에 그렇게까지 화려한 주가를 보이지 않았던 애가 최근 2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요번에 밀리기 엄청나게 뽑았다. 물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는 다시 흐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가 모습 제대로 한번 쫙 뽑는 그런 주가 모습 이런 거는 보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이 솔직히 89,000원이잖아요. 89,000원이니까 전 드시긴 드실 거라고 봐요. 네, 드시긴 드실 건데 기간이나 아니면 먹는 폭을 따졌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비중을 30%나 싣고 글쎄요. 제가 지훈 아버님이라면 지훈 아버님 지금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공이 느껴집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공이 느껴지시는 분이 굳이 초짜도 아닌데 수익적인 측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왜냐하면 지훈 아버님은 약간 생각만 틀리게 하셔도 얼마든지 다른 종목에서 더 좋은 거를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지훈 아버님은 딴 분이라면 글쎄요 뭐 진짜 주식 되게 못해 막 보니까 포트가 막 이건 너무 개판이야. 그럼 이분은 차라리 진짜 이거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안 깨지면서 먹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훈 아버님한테는 맞는 포트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저는 지금 네. 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뭐 18년 정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LG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도까지는 예. 99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뭐 급등주도 쫓아다니고 테마주도 쫓아다니고 많이 쫓아다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04년도 이후부터 이제 한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적고 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이제 가치가 있는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통 주식 수도 적고 거래량도 적지 않은 주식을 이제 선택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수익률을 1년에 뭐 20, 30% 뭐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만 예. 요즘에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냥 은행 이자보다만 조금만 더 벌자. 아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지훈 아버님 좀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
솔직히. 아, 그러신가요? 저는. 예, 지훈 아버님이 보니까 과찬이시네. 주식을 아니 잘 하세요. 딱 이렇게 포트나 이런 거 비중하고 종목 선정하는 거 보면 대충 전 감 잡아요. 근데 솔직히 지훈 아버님은 지금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지훈 아버님 실력을 조금 더 믿으세요. 아직 그런가요? 너무 자기 자신을 덜 믿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조금 더 믿으셔도 돼요. 그건 이반장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만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금강공업 36,5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거기에 충실하게 잘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조금 더 그렇게 가져가시면 생각 정도 이상으로 나오실 것 같고, 그리고 동원산업도 지금 26만 원 30%인데요. 이것도 뭐 그러니까 다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보면은 예, 지금 자기의 정확한 패턴이 있으세요. 전략이. 그래서 제가 뭐 굳이 크게 다른 건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요것도 그냥 뭐 아직 좀 더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전 단지 한일시멘트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원이나 금강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 예. 한일시멘트만 제가 말했던 대로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지금 반장님 말씀은 매도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저는 가라는 솔직히 말해서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도라고. 매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자기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 저는 그게 더 좋을 거라고 봐.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예.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헬스 같은 거? 네, 그런 거 헬스 이런 거 아, 좋아합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 헬스 같은 거 이렇게 어느 정도 맨 처음에 힘들다가 좀 있으면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코치들이나 누가 PT 선생들이 이제 종목 이거 좀 교체할게요.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예, 말하든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든가요? 교체하자 아니, 그러죠. 아까 이제- 왜? 예.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지훈 아버님이 알겠습니다. 실력이 발휘하려면 지금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지훈 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이해되셨죠?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만큼만 새로운 자극을 주자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또 다음에 한번 감사합니다. 그 성과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요. 예, 좋은 주말 알겠습니다. 되시고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해야지. 워낙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코너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달 뒤로 수년이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걸 얘기를 한다고 깜빡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돈 되는 걸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뭘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더 궁금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제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알고 계시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세요. 한 종목 뭐 다 포트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르신 누구세요? 네, 인천에 있는 김자 대청 웅자입니다. 김대웅님이요. 예. 예, 스스로 이 성함을 이야기할 때 김대자 웅자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름이 6글자인가 그랬어요. 네, 우리 대웅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6학년 9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영은 이제 3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일단 우리 대웅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태웅 갖고 있고요. 이름대로 비슷한 태웅을 사셨네. 대웅님인데 그래요. 예. 예, 가격은?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는 대구건설 예. 비중은 20%고 6,800원입니다. 예. 반장님하고 통화하려고 한 1년 기다렸어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1년이나요? 어유 많이 기다리셨다. 그래요. 아주 잘해드려야겠다. 근데 일단은 한 3년 되셨는데, 그렇게 뭐, 현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아주 크게 뭐 문제되거나 아주 크게 포트를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워낙 대웅님 연세 정도 됐는데 요 정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전략이. 예. 그 뭐냐면 종목을 선택을 너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에 태우는 거나 그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예, 예. 나쁘지 않다는 거지 종목 선정은 솔직히 좋진 않아요. 근데 예. 어찌됐건 간에 예, 요 종목 선정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봅시다, 숲을 봅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종목만으로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려 그래요. 종목. 그런데 예, 잠시만요. 예. 이 색깔이 예. 이게 종목만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종목만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종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번 강의 때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 그런 거 했지만 혹시 작년에 작년에도 쭉 시청하셨나요? 저희 프로?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승통행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강영민 대표 나와서 그죠? 예, 네. 예, 예. 근데 워낙 스탁 유니버스로 15개 종목을 합니다. 그랬는데 보통은 한 13개 종목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매번 바꾼 것도 아니라 뭐 끼케야 한 번에 한두 종목 바꾸고 아니면 안 바꾸는 때도 있고. 그죠? 그럼 평균 예, 예. 13개에서 많이 해봤자 20개 이내에서 1년을 운행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1년 동안 뭐 시장 조정하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악조건에서 싸운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오히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예. 그 이후에 저희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 예. 했는데 그랬는데도 1년에 거의 한 60몇 프로가 났어요. 거의 70%. 그런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나셨어야 돼요. 작년에. 이거 시청하셨던 분들은. 근데 아닐 거라고요. 아닌 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종목이 없어서 뭐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종목 그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중을 어떻게 잡을 건지 가격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러니까 종목만이 아니라 종목 이 안에서도 그렇게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뭐냐, 종목은 뭐 그다지인데 종목에서는 그다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이라든지 그걸 사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이 잘못되면 그냥 끝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목 하나 가져오면 그냥 뭐 대빵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박 그게 아니에요. 종목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목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가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포트는 안 죽고 얼마든지 잘 살아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예.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너무 종목에만 다 집중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종목 잘못되면 그냥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종목 하나 잘 만나면 인생 그냥 대박 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나무만 보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방송이 그렇게 나무만 보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다른 TV 틀으셔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다 나무만 가리키는 방송.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날 가도 나무만 보는 걸로 그냥 끝이죠.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됩니다. 얘기들은 잘하죠.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숲을 보냐? 숲을 안 봐요, 아무도. 볼 생각도 안 하고 가리키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들 하시고. 그렇게 하면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 이런 식으로 이거 종목 선택이 잘못돼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종목 선택이 좀 별로라고 해도 지금 우리 김 선생님 지금 막 포트 어떻게 엄청나게 막 지금 막 흔들려요? 흔들리나요? 막 지금 어떻게 막 지금 작살 났어요? 아니죠. 아니, 예, 예.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수. 잘하셨고, 근데 지금 태움 같은 경우에 2만 원에 10%인데, 태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단조업체들은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 유가가 올라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 조선업 예. 좋아가지고 이건 조선업 때문에 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글쎄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올라올진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 이것이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오는 거 기다리시면서 갖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갖고 왜냐면 있어도요. 얘가 왜냐면 실적이 확 좋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건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우건설도 6,800원에 20%인데 건설주 중에 저는 솔직히 대우건설은 별로 그다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게 안 봐요. 뭐냐면 다른 건설 대형 건설주 중에 대우건설보다 저는 더 이쁜 건설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예.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에 대해서 진짜 대형의 이쁜 건설주 한두 개 살리기도 바쁜데, 예를 들어서 뭐 4, 5등 뭐 1, 2등 살리기도 바쁜데 4, 5등, 5, 6등 이런 애들 살리기까지는 지금 시장에 그 수급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 대형 건설주를 사고 싶으시면 요거 말고 차라리 다른 대형 건설주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힌트 드릴 수 있으면 힌트를 또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 바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얘는 예.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일단은 종목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대우건설은 아시겠죠? 종목 예. 대형 건설주 사고 싶다 그러면 다른 대형 건설주 이렇게 보시다가 아시겠죠? 예, 대우건설은 좀 예. 반대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김 선생님 크게 제가 봐드릴 건 없었고 지금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지금 전략 전술 지금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대로 예. 계속 잘 유지하시면서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 배팅을 하는 거지 확신이 없을 때는 배팅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반장님, 네네. 그 태웅은 손절 거 그렇게 잡으면 될까요? 태웅이요? 태웅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그냥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근처에서요? 예. 그러면 월요일 큰 상관 장일에도 예. 저는 어차피 뭐 태웅이 크게 가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두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일보 바로 부산역 근처에 있죠. 거기 부산일보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속 그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1사분기 지났습니다. 이제 1사분기에 대해서 이제 지나면서 1사분기 올해 시장은 지금 예년 시장하고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깨달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은 어떤 식으로 갈 거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9일,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다음 주는 수원입니다. 수원 상공에서 지하 1층 강당에서 합니다. 좋아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올려주세요. ACT입니다. ACT. ACT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13,000원 정도 되시네요. 지금 여기 매수가 근처 20%,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워낙 아마 이거 돌리는 거를 노리셨겠죠? 뭐 분명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빠지면은 그냥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 맞아. 그럴 때는 버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솔직히 뭐 차트 그림 보고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밀리는데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11,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 종목. 신원입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저도 걱정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근데 1,910원 40%. 솔직히 저는 이거 이렇게 많이 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 가지고 가시고 싶으시면 저라면 저는 10%에서 15% 이상은 안 가져갈 것 같아요. 10에서 15%. 그리고 이건 손절가는 드릴게요. 손절가는 1,6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1,600원. 그게 아마도 좀 포트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이마트 안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전에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글쎄요, 전 이마트 별로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마트 지금 올라오다 다시 밀리는데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만 원, 17만 5천에 5%니까 아마 이분 만약에 이 2646님 공부 삼아서 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지켜보세요. 왜? 공부 삼아서 하려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기할 때 배우려면 돈 걸고 배워 임마 이런 얘기들 뭐 하듯이 5% 정도면 공부할 때는 도움은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수익이라는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히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아직도. 예, 없고 그리고 글쎄요. 지금 그냥 저 이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할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마트 규제 같은 거를 이번 정권하에서 풀어줄 거라고는 전 전혀 안 봐요. 왜? 아니, 제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됐을 때 이런 거 규제했는데 이제 정권 말기 가서 막 풀어줘? 그럼 일관성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전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분간도 계속 뭐 특별히 이쁠 건 없다. 그래서 굳이. 근데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느껴보시려면 5% 정도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공부 삼아서. 다음 종목. 뉴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잘 아실 거예요. 예, 워낙 지금 그 히트작 있어가지고 올랐는데 그러고 이제 이틀 동안 매물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차익 매물이. 그래서 차익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봐야 되고 아마 이분 그걸로 사셨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13,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왜 또 그러냐? 여기 갭 있어요. 여기 갭 있습니다. 이게 메꾸입니다. 하락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하락으로 갭 메꾸는데 그 갭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 싸워봤자 개인만 다칩니다. 좋아요. 다음 종목. 예,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이거 뭐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근데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아주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영인 프론티어. 근데 6,220원인데요. 매수가 근처인데 이것도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5,000 제가 500원 종가로 손절 드릴게요. 왜냐면 요번에 지금 외국인들 조금 들어왔잖아요. 이거 워낙 거래 없는데 제가 한번 그때 얘기했을 거야. 거래 없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잖아. 그럼 한번 이렇게 살짝 주가 이렇게 약간 띄어서 우리 흔히 뭐 그런 표현하거든. 한번 해먹는다. 예, 한번 해먹으려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네 빠지면서 빠지잖아요. 그럼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세요. 다음 종목. 포스강판 이번 주에 한번 흔히 말해서 똥침 한번 쌌죠. 주가 보면. 그리고 나서 빠지는데 전 별로 이런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22,000원 비중은 안 내셨는데 저라면 이거는 포스코강판은 19,000원. 전 19,000원 종가로 깨지면 매도할 것 같아요. 포스코강판은 갑자기 뭐 특별히 이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면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음 종목. 동양 요번에 주총하는 거 사진에도 나오고 재밌더만. 그래요. 하는데 일단 동양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좀씩 오르고 있어요. 그죠? 주가가 좀씩 오르고 있어서 현재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10%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만 잘 지키면 크게는 상관없어요. 2,000 종가로 2,8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2,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주총 끝나고 했는데도 주가 안 빼는 거 보면은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쨌거나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만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지금 조정받으면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6,000원 중후반대 있잖아요. 6,000원 중후반대부터가 진짜 저항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이 없으면 아마 6,000원 중후반대를 뚫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데 6,000 한 3,400원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그리고 마지막 물량은 한 6,000원 중후반대에서 과연 얘가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그거 보고 만약에 못 뚫어낸다 그러면 거기서 처분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보통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흐름 보시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1부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전화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도 전화 많이 주세요. 요즘 전화 잘 되잖아요.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